네, 또야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 2024 시즌 프리뷰 미네소타 트윈스 편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미네소타 트윈스의 2023 시즌 성적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1위를 차지하면서 가을야구에 진출을 했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네, 87승 75패 승률 5할 3푼 7리를 기록했고 홈런 233개 아메리칸 리그 1위를 차지했죠. 지난 시즌 역시 홈런 면에서는 아메리칸 리그 전체에서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굵직한 아웃이 많아요. 네, 그렇죠. 플랑코 선수도 나갔고 또 선발진도 지난해 보면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좋은 ERA 네. 3.82를 기록했는데 소니 그레이가 나갔죠. 그쵸. 가장 확실한 에이스 중에 한 명이었고 또한 싸이 영상 최종 후보에까지 들었던 소니 그레이가 이제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로 가게 됐는데 올 시즌은 과연 어떨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네, 먼저 미네소타 트윈스의 예상 타선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에두아르도 줄리엔, 2번 타자 바이런 벅스턴, 3번 타자 루이스 루이스, 4번 타자 카렐로스 코레아, 5번 타자 맥스 케플러, 6번 타자 카렐로스 산타나, 7번 타자 맷 월너, 8번 타자 라이언 제퍼스, 9번 타자 알렉스 크릴로프입니다. 타선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골고루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탄탄한 타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름값을 놓고 봤을 때 코리아가 더 좋은 활약을 해줘야만 해요. 네, 사실 FA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에는 뭐 부상도 좀 있었고 좀 사리고 있거든요. 코리아가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가장 긴 시간 동안 그 도루 시도를 안 한 선수 1위가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리아 또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세월이 좀 있잖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리에 박혀있는 철심이 확실히 영향이 큰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는 미네소타의 얼굴이 코리아를 좀 기대를 하고 데려왔는데, 루이스가 이제 얼굴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성적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이스가 200타석이 조금 넘는 타석을 소화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지난 시즌. 네, 그리고 저 선수가 또 특이한 게 말로의 사나이예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로 홈런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름이 일단 멋있잖아. 네, 루이스. 약간 롤스로이스 같기도 하고. 또 가을 야구에서도 잘했어요. 굉장했죠. 네. 가을 야구에서는 사실 미네소타 트윈스 타자들 전부 잘했죠. 네. 코리아도 잘했고요. 사실 가을에는 이 코리아 효과를 또 좀 봤다고 해야겠죠. 동의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코리아한테 준 계약 그 값을 다 땡겨오기 이제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기량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몸의 문제가 좀 많이 느껴졌던 시즌이었고 이제 코리아도 30줄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코리아가 휴스턴에서 해줬던 그런 모습들을 정규 시즌에서도 보여줘야 하는데 지난해만 두고 보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잘 피해가는 것 같아. 그니까 저지도 그렇고 물론 저지는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엄청 잘했지. 네. 그 밑에 보시면 또 케플러랑 산타나 역시 20개 홈런을 쳐줬던 지난 시즌입니다. 산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미러키 그리고 피츠버그에서 팀을 옮겨다니면서 23개 홈런을 기록했던 또 펀치력 있는 타자입니다. 네, 뭐 홈런 생산력은 올해도 폴랑코 빠졌지만 뭐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건강이 중요한 타선이다. 뭐 벅스턴도 있고 코레아도 있고 좀 건강 문제가 있는 주요 타자들이 몇몇 있어요. 네, 다음은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타선에서 뽑은 핵심 선수는 루이스입니다. 네, 뭐 지난해 참 혜성처럼 등장했는데 뭐 이 선수는 1라운더 출신이고요. 지난해 성적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았고 또 가을 야구에서도 전혀 떨지 않는 또 맹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이 미네소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모습을 입증했었죠. 확실하죠. 왜냐면은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시즌 절반도 치르지 않은 선수인데 와일드카드에서 홈런 2개를 한 경기에서 때려내기도 하면서 진짜 큰 경기에서도 절대 떨지 않으면서 긴장하지 않는 모습 보여줬던 루이스 선수입니다. 네, 미네소타가 사실 몇 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 1라운더에서 계속 그쵸. 탈락을 했었는데 지난해 그 징크스를 드디어 깼잖아요. 진짜 팬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선수를. 네, 뭐 올해도 부상만 아니면 좋은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뭐 미네소타 트윈스의 타선 얘기하면서 이 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입니다. 물론 코레아 선수에 대해서 기대치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카를로스 코레아를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사실 100% 긍정적인 포인트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2022 시즌 끝나고 계약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 규모를 좀 더 높이면서 6년 2억 달러, 최대 10년 2억 7천만 달러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계약 조건을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옵션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구단 내에서도 코레아에게 100%의 신뢰를 보내주지는 못한다는 또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성적을 통해서 그 부분이 드러났죠. 사실 휴스턴에서 코레아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엘리트 유격수였죠. 수비, 공격 모두 다 좋았고요. 특히나 이 가을 야구에서의 모습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 있었는데 미네소타에서의 지난 시즌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코레아 선수가 타격적인 부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선수가 원래는 플래티넘 글러브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수비력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 많은 선수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수비력도 아니에요. 물론 카를로스 코레아 선수가 워낙에 경험이 있고 가을 야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만한 선수가 없다 싶을 정도의 선수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서도 미네소타 가을 야구 동안에서는 좋은 활약을 또 보여줬긴 해요.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 더 보여줘야죠. 그쵸. 카를로스 코레아에게 미네소타가 이 정도 계약 금액을 줬다는 건 정말 큰 결단이고 투자란 말이에요. 원래 미네소타 트윈스 역시도 절대 빅마켓에 속할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강단 있게 이 금액을 투자할 만큼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카를로스 코레아가 그만큼 반등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예상 선발 로테이션입니다. 1선발의 파블로 로페즈, 2선발의 조라이언, 3선발의 베일리 오버, 4선발의 크리스 페덱, 5선발의 루이 발랜드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파블로 로페즈는 정말 확실한 선수죠. 이 선수는 싸이 영상 레이스에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뭐 올해도 좋은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로페즈 저는 정말 괜찮은 수준의 2, 3선발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굉장했어요, 지난 시즌은. 특히 저는 그 가을 야구에 휴스턴 상대하는 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압권이었습니다. 네. 그날 그 경기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대단했었죠. 진짜 제가 그거를 풀 경기로도 물론 봤지만 그 경기에서 파블로 로페즈의 주요 장면을 보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로 또 보고 싶어서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네. 하이라이트에 파블로 로페즈 장면이 안 나와. 왜? 그냥 완벽하게 다 틀어막았으니까. 그니까. 그 경기 혹시 안 보신 분들 중에 파블로 로페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세요. 네,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선수는 파블로 로페즈 선수입니다. 뭐 지난 시즌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선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싸이영 후보예요. 진짜 좋은 선수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좋은 선수예요. 그 샌디 알칸타라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더 메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이었고요. 화면에 웃는 거 보세요. 웃는 게 좀만 더 자연스러워진다면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게 또 여담이지만 이 선수가 공부도 되게 잘했대요. 의대 진학까지 성공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냐 의대를 가냐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아버지가 야구는 그래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 하니까 야구를 해라 했고 뭐 성공했죠. 나였으면 미쳤냐고. 솔직히 그렇죠.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걸쳐서 가는 것도 많고 뭐 운동하는 선수들도 뭐 다른 전공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되게 똑똑한 선수다. 다시 보게 되네요. 예. 웃고 있는 게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다음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예상 불펜진입니다. 먼저 클로저의 요한 두란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8회 세덕맨의 그리핀 잭스 그리고 7회 세덕맨의 브룩 스튜어트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듀란 선수는 저는 확실히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클로저죠. 그리고 그리핀 잭스가 지금 보시면은 ERA가 조금 튀어 있긴 합니다만, 괜찮죠. 그리고 또 미네소타의 홈구장이 홈런구장인 걸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럼요. 네.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불펜진도. 네. 그리고 브룩 스튜어트도 지난해 뭐 이닝이 많지는 않지만 0점대 찍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도 그렇게 불안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름만 채우기 위해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드는 선수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 라인업을 보니까 삼진 비율이 높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미네소타 구장이니만큼 또 그런 선수들로 채워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 게 제가 오컬트를 되게 좋아해요. 오컬트 정말 좋아하는데 오컬트가 지금 보시면 4.45?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불펜 투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네소타는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잖아요. 그렇죠. 인플레이를 최소화해야 돼요. 타자랑 투수랑 그 둘이서 승부해서 끝내는 투수가 좋은 투수란 말이죠. 오컬트가 지난 시즌에 58이닝 정도 소화하면서 삼진을 70개 넘게 잡았어요. 삼진율이 확실해요. 충분히 좋은 영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선수들 역시 삼진 비율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 선수는 클로저 요한 듀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저 구속이 이제 포인트죠. 101.8마일의 패스트볼, 스플리터가 98.3마일이 평균 구속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기 보고 있으면 제 입이 떡 벌어지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제가 메이저리그 처음 봤을 때 2010년대 초반 이럴 때만 해도 그때도 100마일 찍으면 사실 핫클립이 따로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100마일을 던지는 선수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도 듀란 선수는 눈에 띄는 선수죠. 맞죠. 요즘은 사실 100마일 던지는 투수가 좀 과장 보태자면 팀에 한 명씩 있어요. 네. 근데 듀란은 그 중에서도 공 빠르기만 놓고 보자면 제일 눈이 가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못 쳐도 사실 타작 탓을 할 수가 없는 투수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죠. 98.3마일 스플리터? 마구지 이건. 전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웬만한 선수들의 최고 구속이 98.3마일이 안 나오는데 스플리터가 98.3? 그냥 미친 거죠. 그러니까 흔히 빠른 구속을 가진 변화구 생각하면 저는 디그롬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슬라이더. 디그롬 슬라이더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는 그 정도로 치기 어려워 보여요. 화면만 놓고 보면. 물론 네. 저희가 디그롬이나 듀란의 공을 타석에서 볼 일은 평생 없겠지만 전 보고 싶지 않은데요. 난 너무 봐보고 싶어.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난 너무 봐보고 싶어. 진짜 한 타석에서 3m 정도 떨어져서 이런 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진짜 눈이 많이 가고 관심 많이 가는 선수예요. 그럼요. 네. 자, 다음은 미네소타 트윈스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토대로 한번 긍정적인 포인트 그리고 불안한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 소개해 주시죠. 역시 메이저리그 최강의 홈런 타선 폴랑코가 빠졌지만 여전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이제 풀타임 시즌을 갖게 될 텐데 지난해 그 정도 뛰고 홈런을 그 정도 기록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30개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도 홈런 생산성은 여전할 것이다. 네, 그리고 폴랑코 빠진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빠진 자리 그대로 산타나가 메울 수 있어요. 그럼요. 홈런 수만 놓고 보면. 지난해 20개 넘게 쳤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루이스의 풀시즌 그리고 벅스턴이 건강하다면이라는 또 if가 붙겠지만 결국에는 if가 많이 붙는 팀이기는 해요. 다음은 미네소타 트윈스의 불안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니 그레이가 없어요. 이제 이게 너무 커요. 굉장히 크죠. 아까 보시면 ERA 1등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샌디에고 다뤘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샌디에고가 ERA 지난 시즌 1위 했다. 우리 투수가 강하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의미가 없는 게 스넬, 와카, 세스루고 다 없잖아. 그렇죠. 사실 로페즈라는 정말 좋은 선수가 여기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레이 빠진 건 구멍이 크죠. 원투펀치에서 원이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메우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이게 또 미네소타의 올 시즌 순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봤을 때 예상 순위 몇 위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미네소타 팬분들이 보면은 솔직히 좀 열받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는 그래도 순위권 상단 한 2위쯤에 이름을 올려놨다가 이게 점차 다른 팀들이랑 비교하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4위 예상했습니다. 4위. 네. 와우, 파격적이네요. 네.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저희가 이게 순위를 쫙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지만 어쨌든 1등부터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 1등부터 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알죠? 미네가 1등 하겠지라고 1등에 써놓고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내려가게 돼. 이 소니 그레이 빠진 게 진짜 너무 커요. 저는 3위. 3위. 저는 소니 그레이도 소니 그레이인데요. 저는 코레아가 반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저한테는 좀 큰 물음표예요. 그것도 그렇죠. 예. 풀시즌 소화 자체가 좀 저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미네소타가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라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알중 다른 팀들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어요. 아, 그것도 있죠. 네, 그런 포인트들 종합해봤을 때 저는 3위. 가을 야구 올 시즌은 조금 다른 시즌들에 비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